채널 심쿵 운영자 유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이주무관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집필하셨는데 우리 이정은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이주무관의 이주무관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주로 읍면동 시군구청에서 해왔고요. 그 외에는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통합사례 관리 업무,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는 돌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달체계 그러니까 변경이 될 때마다 그 중심에서 조금 일을 하는 편이었어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내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나 내 머릿속을 탁 지나가는 스케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기초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거의 그 업무들을 해오다 보니까 주로 제가 만났던 거는 이제 40, 50대 혼자 사시는 중장년 남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고요. 제가 그냥 친근하게 아저씨 이렇게 막 부르면서 다가갔던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단절돼서 혼자 사시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근데 이제 맨날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본인 하소연하시고 이제 그런 거 들어드리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분들의 비극을 옆에서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좀 지나가네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다 책으로 쓰진 않거든요. 다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닌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책을 내주셨어요. 집필을 하셨는데 프롤로그에 보면 2023년 7월에 어느 날 야근 중에 시작되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런 책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청에서 국민기초 총괄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읍면동에서 이제 신규 직원이 좀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숙지를 잘 못해서 안내도 잘못했고 서류도 잘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시로 이제 그분이 이제 전출을 가신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쪽 시에서 되게 이제 일 처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 시하고 되게 좀 난감한 경험이 좀 생겨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시 직원하고 이제 정말 얘기를 하면서 간신히 이제 업무를 좀 조율을 하고 나서 이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업무를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하고 이제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직원이, 언니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배웠잖아. 신규 직원이 뭐를 알겠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좀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안타깝게도 그 동의 사회복지직 혼자였고, 그 옆에 있었던 직원이 병가로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 국민기초 지침 보면서 그 직원 딴에는 열심히 일을 했던 건데, 근데 저는 결과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직원에게 좀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는데, 사실 거리도 거리고 제가 잘 가르쳐주기가 어려워서 그 직원만을 위한 매뉴얼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서류는 이렇게 받으면 된다, 민원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뭐 어떤 걸 주의하면 좋다, 이런 거를 쓰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이정은 주무관님 이전에도 많은 선배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이제 현장에서 그때 처음 그 업무를 맡았던 분들도 그 후배들도 또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내가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복지는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다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약간 해설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인수인계인데 지금도 똑같고 제가 17년 전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지침책, 법령 딱 주고 바로 민원대에 앉아서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민원인이 다 다른 성향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고 이 지침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더라면 제가 민원인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조금 더 일을 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옆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귀동냥이라고 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걸 따라서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데 지금 현장은 사실 그렇게 하기도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대상자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가 너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일하는 모습을 볼 만큼의 여유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만 보고도 혼자서 일할 때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듯이 그래도 이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만든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아마 책을 출간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기간이?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어요.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도 벌써 책을 다 읽고 여기에 대한 감상평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후배들에게 등대 같은 책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알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가는 길이 맞는 거야 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좀 이렇게 다 받으시면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저도 이런 마음이 느껴지게끔 쓰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저보다 약간 선배신데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복지의 길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무원의 길을 들어오셨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너무 이제 힘드셔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맞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책을 앞에 부분 읽으시고 추천사 읽으시고 이러면서 새벽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그리고 나는 정말 바르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다. 그 응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되게 마음의 감동을 좀 받아서 쓰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올 질문들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인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도의 차이이긴 한데요. 사실 민원인들이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죠. 그리고 또 저희 제도가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되면서 급여별 선정 기준이라든지 받아야 되는 그런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졌는데 특히 생계의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하는 저희들은 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막 적용이 되면서 받아야 되는 서류부터 안내해야 되는 것들, 가구 구성원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똑같이 서류를 같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제도는 되고 어떤 제도는 안 되는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서류를 냈으면 당연히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계나 의료급여를 내시는 분들은 보통은 찾아오실 때 좀 막막해서 생계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안 돼서
속상하신 마음, 답답하신 마음을 먼저 공감을 조금 해드리는 그런 여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계와 의료급여의 기준 차이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계급여는 조금 의료급여보다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준이 넓어서 되지만 의료급여는 아직까지도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 민원인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간편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의료급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차상위 의료급여라는 제도도 있어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목돈이 들어가는 병원비가 이제 생긴다고 했을 때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라든지 재난적 의료비 제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병원비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아봐 드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이 조금 덜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해졌어요. 처음에 어떻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제 성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랑 전혀 안 맞거든요. 사실 제가 그 엄청 착하거나 여리거나 온순하거나 그런 성품이 아니어가지고, 사회복지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율성이 높은 사람이어서 이런 쪽에서 일을 사실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사회복지 그리고 공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점수에 맞춰서 사회복지 대학 관련 전공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재수를 해야 되나, 왜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망했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대학 가는 게 꼭 그게 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실망해서 앉아 있는데 대학 교수님이 배버리지 보고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마치 그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시험 못 봐가지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네가 공부를 못해서, 네가 덜 노력해서, 네가 집안이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 지금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다시 잘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도약해보자 라고 해주시는 게 꼭 사회복지인 것 같았어요. 그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보통 대부분이 너의 잘못이거나 너의 선택이 그래서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꼭 누군가의 탓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학문이라면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벌써 17년이 됐네요. 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신규직으로 첫 임용을 해서 배치를 받고선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잘했던 거 말고 잘 못했던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신규에 임용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좀 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되게 많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제 신규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수급자 업무를 신규한테 안 맡기던 시절에 제가 그때 당시에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 교육급여까지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1000세대가 넘는 수급자 담당하는 데에서 제가 수급자 업무를 신규자 때 맡게 됐어요.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맨날 밤 11시에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 드신 아저씨가 맨날 비슷한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수급자 신청을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주정을 부리시고 가끔 욕도 하시고 이렇게 자꾸 그러시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이번에도 술을 드시고 오시면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보내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또 그날도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하는데 술 냄새가 확 풍겨서 제가 기다렸던 멘트를 딱 쳤어요. 아저씨 술 드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약주하신 분하고는 얘기 안 해요. 술 깨고 다음날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아가씨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게 무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잘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아저씨의 그 뒷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있다가 옆에 언니한테 이웃돕기 쌀이 들어오길래 쌀 한 포대를 얻어서 그 아저씨를 물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한 집에 여러 호수가 같이 사는 그런 정말 어렵게 사시는 그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가니까 아저씨가 되게 놀라시면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최근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요새 읍사무소 가면은 암 걸리고 그러면 수급자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나라에서 쌀도 주고 병원비 진료비도 준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읍사무소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저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꼭 자기 딸하고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수급자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딸 또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져서 이렇게 가족관계 단절이 된 상태로 오래 이제 떨어져서 사셨기 때문에 딸내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가면 용기라도 좀 나고 자존심이 좀 덜 상할 것 같아서 술을 먹었는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술이 이제 취하셔서 오시면 자꾸 수급자 시켜달라는 말은 못 하시고 자기 하소연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오늘은 가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갔는데 제가 오자마자 나가시라고 그러셔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어야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와가지고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드렸던 게 그 저의 경험에서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만의 사정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친절해라. 다 자기만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 자기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사실 좋게 잘 얘기해서 자기 어려움을 푸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적어도 3번은 들어드리자 그런 마인드로 그냥 들어드리자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안 들리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귀 기울여주는 듯한 그런 태도로 그래도 오늘을 조금 살아가실 수 있는 희망을 얻어주시는 그런 길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어떠실까 싶네요. 네. 일반 국민들이 혹시 이 책을 읽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이해할까요? 일반 국민들도 읽어도 되나요, 이거를? 그럼요. 충분히 읽으시면 좋고요. 제가 이 제목들을 보시면 제가 민원대에 앉아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궁금증 가지실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내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나의 이웃, 나의 또 다른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이 어려움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또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이렇다고 했는데 우리 동에 있는 우리 담당자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답변을 안 내더라. 이럴 수 있어서 현장에서 스터디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이 책에서 가장 애정하는 장이 있나요? 챕터가? 저는 사실 6편
의사모능력자 장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그 저희 실무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국민기초 쪽에 그 읍면동 직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의사모능력자 그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지적장애라든지 이렇게 발달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뇌병변이나 이런 거 쓰러져서 본인 급여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대신 통장을 급여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반기나 1년에 한 번씩 급여를 잘 썼는지를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딱 절차 이런 것들만 나와 있지 어떻게 확인을 받으라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여 관리자가 급여를 잘못 썼을 때 고발하거나 이런 절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롯이 담당자의 재량 판단에 맡겨져 있어요. 저는 고발도 해봤고 실제로 100만 원 벌금 판정도 받게끔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오롯이 저 혼자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육 자료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6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보시면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부분이라 우리 신규분들이나 읍면동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신규 실무자나 지금 현장에서 이제 지쳐 있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민원대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현장이 나의 안전이나 나의 복지를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나의 복지, 나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제일 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나를 지키기 위한 제일 큰 자산은 내가 많이 알고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또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회복지가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현장이 제도와 법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일상적인 것보다는 예외적인 게 너무 많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판단과 어떤 그 판단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저희들이 지고 있고 그 사이 속에서 누군가의 삶에 저희가 개입하게 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이 속에서 항상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지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여지는 것보다 너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대받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응원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주변에는 이제 나 혼자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우리가 조직에 있으면 동료들도 많이 있고 선후배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좀 지지해주고 좀 그러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더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를 넘어 현장에서 누군가의 기초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법과 지침은 기준이지만 그 기준을 사람의 삶에 닿게 하는 것은 현장 실무자의 언어와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은 주무관님의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 심쿵 유창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